도연아. 아니 이제 사진 찍고. 아이, 가만.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보통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랑 그죠? 먹기 전에 항상 잡아야 일단. 돼. 인스타에 올려. 네. 아, 어머님이 저걸 이렇게 찍으시는구나. 예쁜 각도로. 세팅까지 하시고. 도연아 눌러줘야 돼. 자 타이머. 사진 촬영에 진심이시군요. 오, 그러네요. 도연이가 엄마 사진을 예쁘게 찍어줘요. 어머님 같이 찍는 게 아니군요. 웃음이 너무. 근데 우리 딸아이 표정. 자 이제 전신. 도연아. 전신 생각을 하게 엄마가 이게 다 찍혀야지만이 너 영상을 보든 뭘 할 수가 있잖아. 오.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되게 굉장히 진심으로 찍으시네요. 네가 얻고자 하는 걸 얻으려면 빨리빨리 해줘야 돼. 자, 봐봐. 얻는 건데? 네가 얻는 거는 네가 게임을 하고 싶다며. 본인도 약간 머쓱한데 어쨌든 네. 하긴 하셔야 되니까. 자, 딱 요 각이야, 도연아. 아, 근데 서 굉장히 계시고. 자연스러우시다. 표정이. 뭘 얻으려고 우리 도연이. 봐봐, 너 지금 너무 셔터를 막 눌러댄 거잖아. 그치? 제가 남편한테 이걸 자주 얘기하는 건데 왜 이거 어디 못 지금 찍었냐. 이쁘지가 않으실 제가 마음속으로 텐데. 읽어듣게 해준 것도 어딘데 과자까지 참아가면서 아, 좀 얘기 좀 들어봐, 좀. 엄마 일이 한쪽 귀는 내가 한쪽 귀는 엄마. 솔직하네, 그렇지. 저렇게 얘기 잘하네. 이거 안 그러면 너 지금 이 사진 건질 거 별로 없으면 또 찍어야 되잖아. 너 또 찍어줄 거야?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한 장을 찍어주더라도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해줘야지. 엄마 이거 너는 놀려고 그냥 예쁜 척이나 하려고 사진 찍는 거 아니잖아. 아 이걸 못 다 쓰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서. 그냥 소장용이 아니세요, 지금 보니까. 사업과 관련된 거죠. 아, 엄청 눌러대네, 진짜.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거? 나왔어요? 하이파이브. 오, 나왔다. 다행이다. 아, 참 맞추기 진짜 힘들다. 최고야, 진짜 도연아. 근데 별로 이렇게 표정이 안 밝은데요. 칭찬을 받았는데도. 약간 수평이 어긋나긴 했는데 괜찮아. 엄마가 손이 좀 많이 그거 보정 돼요, 어머니. 손이 많이 가겠다고 하셨어요. 카메라 때문에 재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약간 재밌게. 아니 데이트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알았어, 한 번만. 그게 무슨 데이트야. 도연이 별로 안 도연이 신나 어떻게 보이는데요? 좀 자세. 도연아, 엄마 여기 앉으니까 딱 여기 이 각이야. 응? 알았어, 나 한 번만. 일 나간 거지, 이게. 굉장히 열심히 어머, 찍어요, 도연아. 그래도. 너무 예뻐. 알았어, 들어가자. 할당량 다 했어, 너 잘했어. 엄마 사진 엄청 잘 찍어주던데 원래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응? 그 사진 찍어볼 때 기분이 다행이네. 어때요?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엄마가 휴대폰으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볼 때는 어때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야, 우리 이걸 보고 나니까 더욱더 어떤 직업이신지가 더욱 궁금해지네요.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이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군들을 사진을 찍는 횟수도 아. 많고 그리고 이제 본업이 이제 또 쇼호스트이다 보니까 네네. 아이들이랑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매를 할 때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늘 사진을 찍는 게 이제 주이다 보니까는 거의 모든 사진을 남편이 촬영을 다 해주는데 평일에는 아이가 초등학교가 일찍 끝나잖아요. 학원을 가기 전까지 그 텀을 아이가 촬영을 다 해주거든요. 근데 저 이제 처음 봤는데 네. 가끔 이제 요즘 생각했어요. 아, 도연이가 진짜 좀 찍어주는 게 피곤스럽기도 한 것 같구나라는 생각인데. 아니 그러네. 도연이는 지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찰 카메라를 보시니까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아 평소엔 못 느끼셨어요? 못 느꼈어요. 솔직하게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냥 도연이가 엄마하고 지내는 시간이 제가 잘 없으니까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표정 속의 아이가 아님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도연이가 이상하게도 웃을 포인트에 안 웃고 계속 이렇게 뭔가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거 농담으로 한 건데 왜 도연이는 안 웃을까? 그 부분이 약간 좀 걱정이 됐었기는 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들어서는 안 될 말,
또는 그런 아이한테는 하면은 썩 좋지 않을 말들. 게다가 도연이의 특성상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수능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그런 말들이 꽤 많다는 거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게 약간 뭐처럼 느껴졌냐면 약간 그거 갖고 이렇게 애를 통제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연이를 칭찬 이쯤에서 해줘야 다음에 또 아이가 촬영을 잘 응해주겠지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약간은 자기적인 칭찬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아이 육아하면서 칭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칭찬은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데 도연아 힘들지? 엄마 일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우리 쉬자. 미안해. 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좀 안 느껴진 게 좀 아쉬웠고 내가 이걸 안 하면 엄마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걸 주는 메시지가 돼버려요. 우리 제작진이 어땠어? 아까 얼굴 표정에는 힘들다가 그냥 써 있는데 힘들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그 진짜 감정이 안 나오고 좋았다 그러고 약간 복잡한 질문을 하니까 난감한 질문을 하니까 모르겠다고 해버리고 회피해버리잖아요. 결과를 갖고 칭찬을 많이 해요. 결과를 갖고. 이 사진은 괜찮았어. 오케이, 하이파이브. 근데 디테일은 좀 약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정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칭찬은 어떤 거냐면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 자체를 고마워하고 또 애가 힘든 거를 내가 충분히 이해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감정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잘했으면 칭찬하고 잘못됐으면 계속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이런 것만 남아있으니까 이 도연이의 마음속에 정말 힘들다고 하는 감정을 나눌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제작진한테는 당연히 못 나누죠. 예, 엄마 일을 도와주는 이 도연이.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언젠가 공원 가서 제가 없을 때 찍어줬는데 그게 잘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도연이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긴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사진으로 찍고 핸드폰에 저장하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걸 해요. 자기 핸드폰을 갖고 나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 한편으로 이제 너무 국한데 그럴 수 좀 있겠네. 그렇게 제가 볼 땐 보이긴 해요. 어머님이 많이 안쓰러우신가 보다. 자꾸 변호해 주시고. 어머님은 저희가 이제 말하는 뜻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도연이 이제 처음에 신청하신 이유가 도연이가 너무 속마음 잘 드러내지 않고 너무 순종적이다. 그게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피소드만 보고 절대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우리가 엄마랑 아빠가 있는 이유는 엄마가 해줄 역할, 아빠가 해줄 역할이 각각 있기 때문이에요. 그중에서 굳이 비중을 두자면 엄마가 7, 80%, 특히 동성 자녀한테 주는 그 메시지나 그 태도는 굉장히 어떤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 전후기에 이때. 그래서 아빠가 그 엄마가 못해준 거를 대신 보상해주는 그런 부분은 너무 좋기는 한데 그걸 엄마가 해주는 거를 조금 그 지분을 가져가시면 참 좋을 거예요. 어머님이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많이 안아주시고 그러고 얘기도 많이 들어준다고는 하는데 그 아빠의 태도를 저는 어머님이 조금 배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아버님 정말 그런 거 잘 그냥 몸에 체득이 돼 있던데요. 보니까 애들 말 잘 들어주고 얘기 들어주는 게. 가끔 이제 우리 가족 치료나 가족 상담에서 그런 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가족 관계 중에 어느 한 분이 굉장히 이상화된 존재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보면 우리 이 어머님이 이 가정에서는 되게 좀 이상화돼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엄마는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고 아마 도연이 눈에도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상화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상화되면 뿌듯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최고. 맞아요. 가장 존경하는 모든 사람. 아이들이 네. 일정 기간 동안 네. 엄마나 아빠를 이상화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가면 좌절이 옵니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힘세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우리 엄마도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게 굉장히 필요한 좌절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뭐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이런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이상화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잖아요. 이러면 다른 가족들은 전부 다 들러리가 돼버려요.
예를 들면 엄마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지고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도연이나 특히 도연이, 도연이의 생각이나 감정을 최소한 우리 부모님에게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좀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숙제일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떤 점 유심히 보셨어요? 어느 가정이나 조직이나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곳에서는 되게 건강한 경계선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 경계선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특히 대화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 우리 이제 도연이 가정에서는 좀 경계선에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정서의 나눔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도 내가 이 정서를 나누고 표현하게 될 때 이 정서를 통제하지 못할까 봐의 두려움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정서를 못 나눠요. 엄마 지금 마음이 아프네. 여보 내가 지금 오늘 좀 섭섭하네. 이런 말을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게 될까 봐. 그래서 못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도연아 마음이 혹시 지금 좀 지쳐서 그래? 지금 엄마 때문에 해주기는 하지만 기쁘지가 않았어? 이렇게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나오냐면 엄마 자체도 정서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게 딸하고도 나눠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있어서 바른 경계선을 잡으려면 첫 번째는 대화상에서 정서의 나눔이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너무 단절돼 있어요. 열려야 돼요. 두 번째는 너무 열려 있어서 닫아줘야 되는 게 하나 뭐냐면 업무적인 영역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일하시지 밖에서도 사진 찍어달라고 마무리 최근이라 하더라도 최근이라도 지금 도연이 아직 이제 8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하고 좀 닫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너무 개방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모든 내용은 알기는 했어요. 마음적으로는. 인식은 하는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잘 안 됐죠. 그래요, 어머님. 네. 그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다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지 마라. 애들 먼저 컨트롤 해놓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먼저 해놓고 우리 일을 하자. 이런 취지고 와이프는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같이 하게 되면 일은 하지만 일을 이쪽도 신경 쓰고 이쪽도 신경 써서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두 개 다 흐트러질 수가 있어서 예. 그 얘기를 그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아버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애들하고 그 거실에서 어머님 막 있으면서 그리고 카페까지 가서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일에 있어서 퍼포먼스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제가 도연이 검사를 했잖아요. 도연이가 지금 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얘의 인지적 특성이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그 항목이 굉장히 높아요. 과도하게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 지능검사에서 기호쓰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적인 수행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은 그냥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그것만 완전히 높아요. 그게 뭐냐면 얘는 노력형 아이예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아이들이 그게 높아요. 자기가 부족한 자원을 노력으로 지금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뭔가 시킬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시키셔야 됩니다. 얘는 너무 뭐든지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더한 걸 시켜도 막 할 아이예요. 나름 그래도 엄마 앞에서는 나 힘들어라고 표현한 거는 굉장히 저는 건강한 걸로 봤어요. 엄마하고 그래도 기본적인 신뢰는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바깥에 나가서 낯선 사람이나 선생님 앞이나 또는 친구들하고는 하기 싫은 것을 표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게 참 걱정이 좀 돼요. 있었어요. 표현을 하고 했었는데 이사하면서 유치원에서 좀 나쁜 일을 겪고 난 후부터 네. 그게 좀 잦아들었어요. 그래요. 그 나쁜 일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사전 상담에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나쁜 일이 온전히 그 나쁜 일이 하나의 원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폭발적으로 이제 그 그쵸. 후 계기는 되지만
왜 그렇게 그런 트라우마에 취약한 아이가 되느냐에 대해서 같은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보이는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일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의 양의 조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이가 그렇게 치댄다라든가 뭔가 했었을 때 그냥 한 번쯤 아이한테 시선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분명히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상해 보면 와서 누군가 건드렸어요. 네. 뭐 도연이든지 도골이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일하는 중이잖아 이렇게 안 하시고 안 어떻게 해야겠죠. 하시겠어요? 받아줘야겠죠. 왜? 아니 이거 집중하셔야 된다며. 네. 이거 집중하셔야 물어봐요? 된다며. 이게 그냥 나오네요. 왜? 엄마 그렇죠. 이래. 이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있어요. 이 아이의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내일에 집중해 있으면 못하게 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싶어 그러면 놀고 싶구나. 그 원하는 것만 그냥 미러링하고 읽어줘도 돼요. 그리고 눈도 한번 맞춰주고 한번 웃어주고 미안해서 어떡하지 좀만 기다려줄래 엄마 이거 금방 맞추고 금방 놀아줄게. 이런 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시간을 쪼개실 수 없고 이제 나는 이거 끊어낼 수가 없다 그러시면 가르치려고 하는 교관의 어떤 톤이 아니라 이 아이의 욕구와 감정을 좀 읽어주는 걸 훨씬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도 알게 모르게 그 하이어라키 서열이 있어요. 네, 다 아마 우스갯소리로 왜 남자분들이 이사 갈 때 그 집에 강아지 안고 있지 않으면 새 집에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서열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건강한 서열이 필요하죠. 또 아빠한테 확 가는 거랑 쭈삣쭈삣 엄마 뭐해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가는 거하고 아이들의 움직임이 속도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부부 체계에서 엄마와 아빠가 같은 선상에 있어주고 그 밑에 아이들이 있어야 이제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같은 속도로 딱 갔을 때 엄마 아빠를 만나야 되는데 엄마는 아빠 다음에 거쳐야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는 거야. 근데 도연이는 굉장히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고 아까 트라우마 얘기도 하셨는데 트라우마는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건에 대한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건 자체로 누구나 그럼 그 사건이면 누구나 다 트라우마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건에 반응하는 양식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연이가 여리고 취약하고 아주 섬세한 부분이 있는 아이인데 위계질서상에 아빠는 요 다음에 있는데 엄마는 그 다음에 있는데 이 여린 아이가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렇게 조심조심 다가갔더니 왜 엄마 일하고 있잖아 도연아 이래버리면 나중에는 좀 체념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일은 못 줄일 것 같고 대신 그 순간순간 아이하고 터치하는 소통의 방식을 좀 더 공감적으로 바꿔볼게요라고 하셨지만 지금 그렇게 딱 결정 내리지 마시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아버님하고 많이 좀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밥을 차리시고 아버님 하실 때에도 엄마가 아빠하고 같은 선상에서 같은 속도로 좀 앉아주시고 그런 노력이 조금 있으면 너무 도연이나 도골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그 준비가 아직 저한테는 잘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준비가 안 될까요, 어머님?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일에 대한 그 열정. 욕심이 어머님한테-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욕심. 네. 일은 해내고 어머님한테 어떤 거의 상징이죠? 육아 우울증이 좀 심했었어요. 혼자서 두 아이를 다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그렇게 업고 안고 이제 그렇게 키운 그 시간 동안 거울 속 어느 날 저를 봤었을 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 모습에 한없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인기피증도 있었었고 누구도 만나지 않으려고 했었을 때 쇼호스트라는 직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정말 혼자 진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올해 이제 42이니까 내년이면 이제 또 한 살이 되고 그러면은 내가 요때까지밖에 일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럼 내가 이 시간까지 이만큼 달려가서 이만큼 이뤄놓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다 버리라는 뜻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속도도 다르고 좀 갈 수 있는 그 거리도 다를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오늘 방송 녹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꼭 하나 하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는 핸드폰 없이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동네 산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만을 위해서. 너무 조급하고 불안하고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약간 비우시라는 거지 일을 다 포기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방송 진행하면서 참 열심히 사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출연하실 마음을 먹었을 때는 좀 이기적인 엄마로 보이진 않을까 좀 걱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걱정은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우리하고 얘기하고 소통했었을 때는 이런 엄마로 보였었는데 이랬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아이들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것이 또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언젠가 도연이와 도걸이가 커서 지금의 이 VCR을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렇게 키워냈구나라는 것에 감사하는 날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네. 네.